안녕하세요, 최남욱입니다. 이번에는 미디 강좌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미디 강좌를 하기에 앞서서 시퀀서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시퀀서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상학 강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한 번씩은 다 훑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화상학 중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제 블로그에다가 남겨주시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 하다가 미디를 선택을 했는데요. 시퀀서, 소프트웨어 시퀀서죠. 그 DAW라고도 하는데요. DAW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줄임말이죠.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퀀서가 큐베이스, 로직 프로, 그리고 녹음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툴,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라이브에 특화된 에이블톤 라이브, FL 스튜디오, 프로툴, 스튜디오 원, 누엔도, 케이크워크, 소나, 리즌 되게 많죠. 가장 유저들이 많은 시퀀서를 사용하는 게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망해서 단종이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 OS는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시퀀서가 단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스튜디오 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튜디오 비전을 사용하던 친구들이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OS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더 이상 시퀀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시퀀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는 무엇을 사야 되느냐? 맥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PC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맥을 사용할 건지 PC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시퀀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초창기 미디 거의 1세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80년대 후반이긴 하지만 89년경부터 이제 컴퓨터 음악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됐죠. 그때 컴퓨터로 하긴 좀 그렇고요. 오래됐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초창기에 하드웨어로 된 시퀀서부터 시작해서 건반에 내장 시퀀서가 포함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M1이라는 건반이 있었는데요. 코르그사에서 나온 그 건반에도 시퀀서가 내장이 돼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좀 드럼도 찍고 피아노,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퀀싱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타리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아타리 컴퓨터. 스티브 잡스 일대기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죠. 스티브 잡스 영화에도 보면 아타리 컴퓨터에 취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90년대 때 작곡 편곡 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디지털 퍼포머라는 맥에서 사용하는 맥 OS죠. 맥 OS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퍼포머라는 것을 사용했었고요. 디지털 퍼포머도 아주 훌륭한 DAW예요. 요즘은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유저가 많이 줄었죠. 90년대 때는 맥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퍼포머 외에도 스튜디오 비전이라는 걸 많이 썼거든요. 아까 말했던 스튜디오 비전이 단종이 되는 바람에 이제 사용하는데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디지털 퍼포머를 초창기에 오디오 레코딩이 처음 도입이 되고 나서 2010년도 정도까지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녹음실 외에는 제대로 된 오디오 레코딩을 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서 보컬 가이드도 할 수 있고 기타도 쳐서 입력도 되고, 근데 그전에도 포트랙 녹음기 같은 거에다가 녹음도 하긴 했었는데요. 퀄리티가 아무래도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 가보니까 큐베이스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큐베이스를 사용했는데 적응은 그다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이제 시퀀서를 만져보니까 단축키라든지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가지고 어디에 어떤 것이 붙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퀀싱 하는 구조 자체는 어떤 DAW를 사용하더라도 비슷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적응하니까 이제 바로 음악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학원을 경영하면서 프로툴과 로직도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는 프로툴이랑 로직을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학교에 나가면 또 큐베이스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방학을 하게 되는 시점에 돼서는 로직이 헷갈리고, 또 개강을 하는 시점이 되면 큐베이스가 헷갈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프로툴, 로직, 큐베이스 이거 동시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포맷에 맞춰서 DAW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제일 잘 다루는 게 큐베이스인 것 같아요. 학교 강의할 때 간혹 이제 로직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기억을 좀 더듬어서 로직으로 설명도 하곤 했는데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로직고 큐베이스도 깔려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으로 보면
로직을 구입하는 게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또 맥 컴퓨터를 사야 되잖아요. 맥 OS가 달려있는 뭐 이런 걸 사야 되죠. 맥 컴퓨터는 PC에 비해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많이 비싸죠. 아무튼 맥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로직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큐베이스는 업데이트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유로화로 뭐 100유로 정도 들죠. 환율에 따라서 뭐 10만 원에서 뭐 15만 원 사이가 되겠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로직은 구입하면 업데이트는 무료로 되니까 로직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겠죠. DAW로만 생각하면 구입비도 싸죠. 컴퓨터가 비싸긴 하지만요. 큐베이스가 더 낫다. 로직이 더 낫다. 많은 공방들이 있죠.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사용하는 시퀀서가 더 낫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그럴 시간에 그냥 작업하는 음악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떤 DAW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음악은 본인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DAW는 뭐 서포트하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본인들의 창작력을 뭐 도구를 잘 사용해서 표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가끔 지인들이 뭐 제가 큐베이스를 사용하는 걸 보고 왜 맥으로 시퀀서를 큐베이스를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맥을 사용했고요. 가장 오래 사용한 시퀀서가 어떻게 보면 큐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희한한 게 부트캠프를 사용해서 큐베이스를 돌려보면 뭐 조금 딱딱한 느낌은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맥에서 큐베이스를 돌려보면 조금 사운드가 부드러워진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거는 뭐 맥과 PC의 차이지 DAW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맥에서 큐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뭐 PC에서도 사용합니다. 요즘은 강의할 때 제 노트북이 맥북이 아니라서 그램이라는 노트북이거든요. 논문 쓰려고 샀던 컴퓨터였는데 그 노트북에다 이제 큐베이스를 깔아서 동글키를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서는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에서의 큐베이스의 느낌이 더 좋다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저는 이게 더 편하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인들이 편한 시퀀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끔 크랙으로 학생들이 큐베이스를 구해줄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물론 지금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학생들이니까 크랙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뭐 돈 벌 때까지만 사용해야지, 공부하는 동안만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품을 구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생 할인도 많이 되잖아요. 뭐 큐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할인하면 반값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요. 심지어 로직은 뭐 요즘에 영상 편집들을 많이 하니까 파이널 컷 프로, 메인 스테이지, 뭐 컴프레서 뭐 이런 것들 뭐 5가지 정도를 다 묶어가지고 25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평생 업으로 삼고 가려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하려면 뭐 가게 임대료도 내고 필요한 집기들도 구입하고 장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구입하잖아요. 이걸 업으로 삼고 싶으면 그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기타 치는 사람이 남의 기타를 계속 빌려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하면 연주 실력이 늘까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투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초창기 미디 세대들은 뭐 장비 구입해서 녹음할 정도의 수준을 갖추려면 집에서 녹음하는 수준도 아니고 녹음은 녹음실에서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몇천만 원씩은 그냥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 없으면 미디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 뭐 샘플러 가격만도 4,500만 원씩 했으니까요. 뭐 물가도 그 당시랑 지금이랑 또 천지 차이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여력이 안 된다면 학교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혹 학생들 중에 뭐 과제를 내주면 제가 큐베이스를 사려고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다음 주에 사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사서 꼭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속 터집니다. 마음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좋게 좋게 얘기하죠. 학교에서 작업하라고.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서 작업하면. 본인이 구입하지 않는 장비들도 사용할 수 있고 시퀀서도 사용할 수 있고 좀 비싼 VST 같은 것도 학교에 있는 걸 쓰면 좋잖아요. 자, 얘기가 조금 산으로 갔는데 큐베이스와 로직의 우월성 공방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익숙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시퀀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퀀서들이 기능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시퀀서를 하나 정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것저것 좀 만져보시고 마음에 드는 시퀀서로 정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DAW는 큐베이스와 로직이거든요. 제 컴퓨터가 이제 2012년에 구입한 맥프로인데요.
OS는 지금 모하비를 사용 중입니다. 제 컴퓨터 사양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 거는 맥OS 모하비 10.14. 요게 모하비 최신 버전이고요. 요 이상은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은 뭐 처음 미디를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구입하면 아주 좋겠지만 최근 나온 맥 프로 중에서 고급 사양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구입하는 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램이 많으면 무조건 좋고 당연히 좋죠. CPU 좋으면 당연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저장 매체도 뭐 HDD 하드디스크 말고 SSD로 된 디스크를 사용하면 빠르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구입하려는 시퀀서의 최소 사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사양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뭐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정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뭐 음악 작업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새로 컴퓨터를 구입하지 마시고 있는 컴퓨터를 먼저 활용해서 미디를 익히신 다음에 뭔가 이제 불편한 게 한두 가지씩 생겨날 거예요. 그때 가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순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의 강좌는 큐베이스 강좌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큐베이스의 모든 기능을 알려드립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기능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큐베이스 5, 6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기능을 알고 있었지만요. 새로 업데이트 할 때마다 뭐 새로운 기능들도 나오고 또한 뭐 그 기능들을 뭐 모두 안다고 해서 뭐 음악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시퀀서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학문이 아닙니다. 음악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한 개씩 한 개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나오는 기능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큐베이스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되면 나중에 또 로직에 대한 기능들도 한번 서로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